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부터 국정감사 열립니다. 자, 여당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좀 방탄 이걸 한번 보겠다라고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비롯해서 국가 시스템 조금 봐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국회가 행정부 필두란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감찰하는 또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알 것 같고요. 다만 야당에서 끝장 국감이 될 거니까 기대해 달라고 하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주민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부분이 주요 쟁점입니다. 자, 근데 국감 시작 전날인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올랐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어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시장인 아세안과 관계를 격상시키고 경제 안보 다지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을 방문해서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와 원전 협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데요. 네. 이번 순방도 물론 중요한 외교적 행보지만 국내 정치적 부담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김건희 여사가 최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특히나 민주당은 김건희 심판본부를 꾸려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 전방위 공세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국정감사 지금 앞으로 진행할 거고, 그 순방이 뭐 예정된 거겠지만 이게 사실은 거기 가 있는 게 맞는가, 어떤 상황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순방길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한송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네, 어제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악수를 하고 또 어깨를 두드리기도 한 뒤에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거리를 두고 뒤따르면서 무표정으로 간단하게 목 인사만 했는데요. 2주 전 체코 출국길에는 배웅을 나왔던 한동훈 대표는 어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는 그 시각에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실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는 하지만 연이어 대통령과의 독대 무산에 이어서 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 공격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악화된 당정 관계 때문이다라는 시선은 좀 불가피했습니다. 특히나 이후에 한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만찬 자리를 가진 만큼 또 윤 대통령과 독자적 노선을 걷는 것 아니냐, 당내 세력 기업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의 행보도 눈에 띄는데요. 특히 만찬, 취임 후 첫 친한계 만찬 이 부분,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네, 한 대표는 어제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과 만찬 자리를 가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친한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내 운영은 친윤계 의원들이 주도하면서 한 대표에게는 원내대표 한계론을 비롯해서 이렇다 할 리더십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주를 이뤘는데요.
어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 참석한 중진 의원은 한 대표 체제 2개월을 점검하고 또 거대 야당을 상대하는 국정감사 준비 등을 위해 한 대표 체제를 만드는 데 공헌하신 분들이 모인 자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만찬 이후 보도된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대표는 만찬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11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야권이 공세를 강화할 텐데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지난 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이탈표가 최대 4표가 나왔는데요. 4표 나왔죠? 이 4표 나온 것을 두고 우리 쪽은 확실히 아닌데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예. 했습니다. 또 만찬 참석자들은 국감에서 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더 추가될지 걱정된다 이런 우려를 공유했고 이에 대해서 한 대표는 우리 조금 더 지켜보자 대응을 천천히 논의하자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근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요즘 좀 조용하셨는 것 같은데 곧바로 이 회동, 친한계 회동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곧바로 오늘 우리 당 새로운 개파가 모여서 회식한다는 뉴스를 보고 그 개파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불쌍해진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되지 않는 정치 초년생 밑에서 미리부터 무얼 하겠다고 무리지어 다니는지라면서 친한계 회동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홍 시장은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개파 졸개로 전락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욕이고 개파 수장이 국회의원을 개파 졸개로 부리는 것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패거리 지역 개파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며 패거리 정치 문화는 일본 정치계를 흉내낸 문화다. 이렇게 잘못된 정치 풍토다라면서 덧붙였습니다. 네, 강하게 졸개, 개파, 패거리 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국감, 국정감사 시작이 됩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데요. 아마도 김건희 또 이재명 대표 국감 두 사람 어떤 국감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벌써. 네, 오늘부터 26일간 17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본래 국정감사의 취지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감사가 취지인데요. 이번 국감은 이런 취지보다는 좀 정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 국감을 두고 김건희 여사 국감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민주당은 여태까지 김 여사에게 불거진 명품백 수수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또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네. 한편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각종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만큼 이번 국감 기간에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들을 통해서 역공할 방침도 밝혔는데요. 증인 채택 목록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공천 개입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 또 명태균 씨, 임성근 전 사단장을 채택을 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또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등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명태균 우리 뉴스토마토 보도됐던 그 게이트 부분도 있고요. 또 김대남 녹취록 부분도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JTBC 보도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왕자님 오랜만입니다라고 박 변호사 전현주 기자님 말씀 주셨고요. 조영용님도 오셨고요. 나는 반일이다 님, 또 이종영님, 김줄리님, 또 미셸님까지 오셨습니다. 많이 댓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요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그 반발해서 의대생이 집단 휴학에 들어간 지 한 8개월이 지금 지난 상황인데 정부가 조건부 휴학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재 2학기가 시작되고도 한 달이 조금 넘은 상황인데요. 네. 전국 40개 의대의 2학기 출석률은 2.8%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 대규모 유급 사태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교육부는 어제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근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을 계기로 다른 대학에서도 휴학 승인 목소리가 커지던 가운데 이런 움직임을 좀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그 대책으로 정부는
교육부는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한 겁니다. 네. 다만 동맹 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존의 입장은 유지했는데요. 즉 의대생들이 이미 제출한 휴학계는 동맹 휴학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휴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학칙에 맞게 사유를 다시 증빙해야 합니다. 이때 내년 1학기에 돌아오겠다라는 조항이 달리는 거고 이때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이나 재적 처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교육부는 경고를 한 건데요. 네, 이번 대책은 좀 옹색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30일 서울대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지만 교육부는 이틀 뒤에 서울대 감사팀까지 꾸려서 파견하고는 또 경고를 한 뒤에 4일에는 전국 의대 40곳의 총장을 불러서 휴학을 불허하라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이제 현실이 녹록지 않자 이틀 뒤인 지난 6일에 동맹 휴학이 아니라고 한다면 허용하겠다 이렇게 궁색하게 대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 대책도 대책이지만 의료계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뭔가 조금이라도 좀 더 좀 화합하거나 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의대생이나 의료계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정부 발표 이후 의료계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대책은 반헌법적 졸속 반헌법적이다. 대책이다 라면서 네, 조건 없이 휴학을 승인하는 게 맞다 이렇게 네. 반발을 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또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유급과 재적을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내년도 교육이 불가함을 알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일은 전체주의 체제 독재 국가에서는 있을 법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의대생들을 복귀시킬 유일한 해법은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서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결국 뭐 의대생들의 반응 자체는 냉랭한 것 같아요. 의대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교육부 의견을 수용하고 해야지만이 복귀도 전체적으로 가능한 상황까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부의 이 갑작스러운 조건부 네. 휴학은 현실적으로 올해 복귀가 좀 요원하다라는 판단에 내년 수업이라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일종의 좀 출구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의대생들은 분위기는 여전히 좀 냉소적입니다. 의대생들은 애초에 유급이나 재적까지 좀 불사하고 네. 등록하지 않았던 만큼 이 대책에도 달라질 게 없다라는 분위기인데요. 의료계는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의 대책에 실제로 좀 얼마나 많은 의대생들이 협조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도 정부가 몇 차례 계속해서 유급 방지책 등을 발표를 했지만 그때도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책 백지화만 요구하면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한편 지난 4일 장상윤 사회수석은 2025년 정원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언급할 수는 있겠지만 조정이나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걸 막 입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로 인해서 변화될 건 없다 이런 말인데요. 또 장수덕은 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선 사실상 활시비를 떠났다고 못 박으면서 다시 한번 관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뭐 내년도 의대 만약 정상적으로 뽑힌다 그러면 지금 휴학생하고 또 새로 증원했던 뽑으면 7천, 8천 명 이상이 지금 한 곳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수업이 되겠습니까? 1학년 뭐 지금 인원의 몇 배가 지금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까지 지금 좀 연출될 것 같은데 어쨌든 2025학년도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자, 이날 교육부가 의대 교육 과정을 1년 줄이는 방안 이걸 검토해 보겠다. 원래 6년 과정이잖아요. 네. 5년으로 하겠다 이 얘기인데 이거 논란이 클 것 같아요. 네, 정부는 이렇게 이제 의사 인력 공급에 좀 공백을 막기 위해서 네. 대학 측이 원한다면 6년인 의대 교육 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이번 휴학 승인으로 의대생 연내 복귀가 어려워진 만큼 신규 의사 배출 중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인 건데요. 또 의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의사 국가시험 실기 시기를 유연하게 하고 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개 학기를 넘는 연속 휴학은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교육과정 단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사실 정부가 마음먹으면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당장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기간을 줄일 경우에는 의학교육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교육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똥강아지님이 수의사 뽑냐라고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의대 과정이 지금 의학 교육 있는 이후로 계속 6년 과정이었어요. 이걸 5년, 4년으로 뭐 줄일 수 있는 상황인지 이렇게 그 하나 하기 위해서 모든 이렇게 행정이나 교육을 바꾸는 게 맞는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맞는지.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현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영식당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어느덧 5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0만 달성했으니까 곧 70만, 80만, 100만까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10월 19일에는요 뉴스토마토가 구독자 50만 기념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박지훈 변호사와 저 김진애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사진 찍어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좀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고 소문도 좀 팍팍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영식당 대표 모셨습니다.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달 16일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첫 주말을 이제 보냈는데, 일단은 부산의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단일화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네, 뭐 주말 사이에 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됐다가 결렬됐다가 네. 다시 또 합의해가지고 좀 정신없게 돌아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김경지 후보로 단일화가 된 건데, 뭐 그 사이에 유튜브 생중계하면서 토론회도 거쳤고, 여론조사를 양일간 하면서 어쨌든 단일화가 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아무튼 고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뭐 이재명 대표는 일찍이 단일화를 원했던 메시지를 뭐 일찍이 발신을 했고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단일화하고 나서 우리는 이미 원팀이었다. 그리고 오늘부터 더 강한 원팀이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뭔가 혁신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어떤 그런 갈등이 굉장히 골이 깊었던 상황인데, 네. 요걸로 좀 봉합의 단초가 마련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민주당 쪽의 분위기를 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일단 총선하고 나서 지금 6개월 시간 좀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판을 쉽게 뒤집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이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보궐선거 특성상 이게 투표율이 좀 많이 낮을 거라서 그렇죠. 이게 어느 쪽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 거냐, 요걸 지금 파악 중에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지역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총선 이슈와는 다르게 정권 심판론만 기대서는 금정구 자체가 워낙에 보수 색채가 강하다 보니까 이걸 뒤집을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겠냐, 아하. 이제 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은
뭐 워낙에 국정 지지도가 낮게 나오고 보수 텃밭이라고 하더라도 뭐 지금 지역 여론조사 돌려보면은 국정 지지도에 대해서 뭐 30%, 20% 후반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좀 고심이 깊었던 우리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긴 두 분 한데. 말씀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예, 어쨌든 단일화가 됐습니다. 박지훈이 못하고 뭐요? 예? 박영식이 못하면 끌어내려야죠. 여러분, 박지훈이 못한다 싶으면 1번을, 그리고 박영식이 못한다 그러면 2번을 여러분 눌러주십시오.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아. 못한다 싶으면 끌어내려야죠. 그래서 징치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저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누구라고 말씀 안 그 드렸다니까요? 말씀 같은데. 주어가 없단 어쨌든 말씀이신. 예. 자꾸 그 랩독처럼 하지 마시고 랩독이요? 어쨌든 그게 민주주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단일화를 통해서 저희가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표님 한번 나와주시죠. 원팀. 예, 조국입니다. 걔 안 씁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꽃 단일화. 뭐 기분 이거 안철수 의원이나 할 만한 거잖아요. 엄청 하시네요. 엄청 하시네요. 저만 웃을 건데 누가 웃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개그 독재자. 어쨌든 단일화를 예. 이룬 만큼 김경진 후보 예. 확실하게 이겨서 이번 정권의 종식을 이루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고맙습니다. 조국 대표님 원팀이라고 강조하시는데 왜 금정구만 원팀이고 영광이나 곡성은 왜 원팀이 아니에요? 단일화 독재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요구하지 마십시오.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지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단일화. 와 근데 단일화는 이거 실제로 조국 대표님이 하신 표현은 그러니까요. 아니죠? 이건 이건 아니죠?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빙의돼서 말씀하신 이걸 거죠? 듣겠습니까? 너무 좋아하시네요. 자,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부산 금정구청장 또 그리고 인천의 강화구 군수 요거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호남에 지금 영광하고 곡성 좀 주도권 쟁탈전을 하고 있는데 이 4개 지역 네. 그리고 뭐 기초 지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지금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각자마다 좀 이유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유사한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네. 일단은 금정구하고 인천 강화군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예상하기에도 보수 정당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광이나 곡성 같은 경우에도 원래 민주당에게 유리한 텃밭인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아까 이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단일화라고 하셨지만 그쪽은 어쨌든 지금 팽팽하게 뭐 단일화 얘기는 거의 아예 안 나오는 거고요. 월세살이 간지 오래됐습니다. 그럼요. 이제 예. 독주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에게 두 곳 어느 하나라도 뺏기게 된다면 네. 누군가에게 뺏기게 된다면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이게 생각보다는 한석을 더 내줬다고 해가지고 3대1이 되거나 가령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한석을 민주당에 내주거나 아니면 뭐 민주당이 영광 곡성 중에 한석을 뭐 조국혁신당에게 내준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죠. 아니 저는 이제 좋은 얘기 박영식이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징치해서 심판해야죠, 여러분. 그런 그게 말씀.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맞아요. 예. 아니,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제 아니 이재명 대표님이 그 두 석 중에 한 석을 혁신당에 뺏긴다고 하더라도 뭔 큰 상관이 있겠냐. 뭐 리더십에 그렇게 가정을 큰 전제로 예의가 없어요. 아니 둘쪽 다 가정한 거니까. 아니 이직으로 넘어간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일찍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찍 여러분 징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징치.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왜 쟁취는 아니고 징치예요? 진치입니까? 지금 말장난하는 겁니까? 아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아무튼 저는 네. 이게 두 대표의 자리가 마치 두 석 중에 한 석만 뭐 날아가게 된다면 누군가에게 뺏기게 된다면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일찍이 언론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대표된 지 지금 몇 개월 안 됐고 게다가 이제 총선 이후에 총선도 두 사람이 대표로 치른 것이고 이번에 재보궐도 두 분이 대표로 치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리더십에 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건 뭐 큰 변수가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국민의힘 쪽은 셈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예. 부산 쪽에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좀 큰일 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현재 리더십의 위기는 예. 이재명 대표보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훨씬 더 흔드는 외부 변수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금정구든 어디든 뺏기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 쪽에 오히려 리더십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깜짝이야.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와요. 이재명 대표는 깜짝. 김기현인데요. 울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사돈남말 하면서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추악한 범죄 혐의를 방탄하려고 국정을 농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의의 칼날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칼날을 받으세요. 예? 그게 뭐야? 날카롭잖아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예? 나요. 뭐 태권도입니까 뭡니까 이거 아유, 뭐 기합이에요 뭐. 아유 칼질을 몇 번 했더니 근손실이 심해요. 다시 울산 내려가 볼게요. 울산 가세요. 예, 아유 그래라. 고생하셨습니다. KTX 어디 갔나? 아이고 또 와, 울산에서 난데없이 등장하셔서. 김기현 대표 또 오셔가지고 또 재보선 패배에 그 또 아픔이 있는 그렇죠. 분이잖아요. 네.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예. 아픔 겪었던 분이어서. 그때 그만큼 고생을 하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 대통령 순방 한송식에도 참석을 하는 거 보면 그만큼 금정구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뭐 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저는 근데 뭐 그건 다른 겁니까? 아, 그좀 다른 거 달리 다른 거 봐야 됩니까? 아닐까요? 뭐 어차피 나가기 싫은 자에 울고 싶은데 땀 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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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금투세 관련해서요. 또 저희는 금투세. 민생에 집중하기 때문에 금투세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금투세 시행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한다? 그게 민주당은 뭔 짓입니까? 계속해서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좀 더 써도 됩니까? 계속 쓰세요. 금투세 얘기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많거든요. 혼자 많이 하시죠. 제가 사실 오늘 시간이 아, 요즘 굉장히 시간 많아 많습니다. 보이세요. 많아 보이세요? 직장 상사가요. 오늘 어떤- 해외로 출장을 갔는데 네, 좋아요. 그 양반이 워낙 밉상이라서 오늘 배웅이고 뭐고 안 갈 겁니다. 오늘 시간 뭐 충분합니다. 2시간 주시죠. 뭐. 네, 일부러 그 안 사람이 하시는 뭐 혼자 뭐 밥 먹고 막 그러는데 아 그 사람은 또 누구를 말씀하시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해외 필리핀 같은데 아, 그런 얘기 하셔도 됩니까? 뭐 정신이 없습니다. 세게 얘기하시네요. 아 요즘 장난 아니네요 한 대표님. 밥도 원래 친구들과 같이 저도 먹고. 친구들 많습니다. 예. 친구들과 밥 먹었습니다. 저도 20명 같이 밥 먹었다면서요? 예. 모음이자 차주는데요. 예.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아니 그 저는 90도로 인사도 막 하시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그 기세가 아주 등등하신 것 같은데. 자기 와이프 카톡 일십했다고 삐진 사람입니다. 오 이거 말이 너무 됩니까? 특정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특정이 된다고요? 저는 그런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알지 누구인지 그게 특정이 뭔 짓입니까? 예. 그렇긴 하죠. 아니 근데 이제 오늘 진짜 그 얘기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20명이나 또 만나가지고 식사하셨다고 그러고 친구들 많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시는 이유도 참 자, 궁금합니다. 그거 좀 이따. 친구에 껴드릴까요? 예? 좀 이따 우리 한동훈 대표 그 친한 게 만찬 얘기도 전달 좀 번좀 해보고요. 해드릴까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국감이 이제 되면 국감에서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 법안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제2역으로 돌아왔던 세 가지 법안 결국은 뭐 예상대로 다 이제 부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최상면 특검법, 지역화폐법 다 부결됐는데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친한 게 만산하고 연결 좀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탈표가 지금 4표 정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뭔가 단일되어 얘기하던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가 약간은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뭐 겉으로는 네. 표정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언론을 통해서 일찍이 밝힌 대로 예. 흔들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살짝 흔들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흔들릴 수밖에 상황이거든요. 없지 않나요, 이거는? 이탈표가 나온 거니까요. 나왔으니까. 게다가 또 대통령이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장들 만나가지고 밥까지 먹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네. 표결을 거쳐서 이탈표가 나왔다. 요건 지금 표정 관리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나중에라도 또 이제 재표결을 하게 되면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부가 좀 균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민주당 쪽의 특검법 전략이 바뀔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 되는 나오고 겁니까? 있는 부분이 이제 예. 아이디어 차원에서 종합 특검으로 지금은 김건희 특검을 이제 다 포괄해서 가고 있는데 네.
임기 전과 임기 후로 나눈다라는 그런 전략들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임기 전에 있었던 의혹인 주가 조작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이 관련자들이 실제 재판에 넘어가서 선고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네. 지금 임기 이후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양평고속도로 의혹이라든지 디올백 수수라든지 네. 그리고 관련해서 또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은 좀 따로 떼가지고 분리해서 특검법을 발의를 하게 되면 이게 내부적으로 그 의원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임기 전과 임기 후에 대한 표 차이가 또 다를 수 있다. 아하. 그러니까 임기 후에 등장하는 디올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이탈표가 많아질 오, 가능성. 그럴 이제 수 그렇게 있다. 해서 발의를 하게 되면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상설 특검의 경우에는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지만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 나올 더 많아질 가능성은 높아질 것 같고 아까 저희가 그 잠깐 언급했던 네.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의 또 친구분들 네. 또 만나서 식사까지 하셨다고 하면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또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점을 아주 뭐 대놓고 거론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는다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네. 20명 중에 한 명씩만 포섭하면 친한계가 5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까지 그러네요.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본다면 앞으로 더 이탈표가 친한계 쪽에서 나올 가능성도 무시 못할 것 같고요. 아마 위기감은 국민이 더 느낄 것 같아요. 정말 이러다가 어떡하냐? 그 출구 전략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뭔가 대응책, 특히 한동훈 대표하고 또 친한 친윤계의 뭐 갈등 이것까지 우리 살펴본다면 국민의힘의 어떤 모습 4표에서 5, 6, 7, 8까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게 아마 국민의힘 고민거리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불가피한 네. 일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전망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그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출구 전략이 뭐가 있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막 따져 보건데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없을 것 같아서 뭘 출구를 합니까 여기서 출구 전략이 있습니까? 유리한 판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 텐데 고육지책으로 좀 짜본다면 일단 재보궐선거에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일단 한동훈 체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용산 중심에서 그 운영되던 여당을 벗어나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대전제가 일단 필요하다. 그게 첫 번째인데 그게 될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한계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 입장 표명 네. 이거를 더 압박하는 일입니다. 네. 이미 뭐 검찰에서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무혐의 처분을 이번 주에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 하고 나면 사과를 그동안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실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나왔으니까 네. 만약에 무혐의 처분이 된다고 한다면 더 친한계 쪽에서 더 사과를 압박해서 사과를 이끌어내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친한계의 입장에서 명분을 좀 갖게 되는 한동훈 체제도 안정시키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이뤄내는 그런 전제가 확립이 될 수 있는데 이 정도가 아마 마지노선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판국에 지난주에 뭐가 나왔냐면 네. 김대남 녹취록 중에 한동훈 대표 뭐 사주하는 게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지금 또 난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 등은 진상 규명해달라 또 강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야 이거 뭐 밥도 또 먹었고요. 한동훈 대표 이게 사실 만찬이 갖는 의미가 또 달리 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친구들이라고 아까 우리 이상민 PD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도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거죠. 뭐. 네. 일단은 안 그래도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제가 그 분류를 하자면 이분이 이제 발광체라기보다는 반사체에 가까운 반사체다. 사람이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야 리액션을 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모멘텀을 마련해가는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유형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김대남 녹취록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리더십의 위기나 지지도의 위기를 고착화할 수 있는데 이게 김대남 녹취록이 나오면서 더 재밌어진 것은 자신의 세를 규합할 수 있고 더 불려나갈 수 있는 하나의 김대남 계기가 녹취록 된 때문에 거죠. 밥 먹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저도 있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볼 수도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일정 부분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자신에 대한 마타도어나 이런 공격이 이 상대 진영이 아니라
아니라 자신의 진영 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제 그 대목이 좀 아이러니하고 비대위원장 시절에 있었던 수많은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칙을 지켰다라는 원칙론자 한동훈이 되어가는 그런 이미지를 세팅하는데 유리한 국면이라고 봐서 실제 한동훈 대표의 이제 그 카페라고 할 수 있죠. 네. 위드훈이를 위드훈이. 들어가봐도 위드훈이. 야 이게 세상에 김대남 녹취록이라는 게 어떻게 등장할 수 있냐. 용산 너무한 거 아니냐. 친윤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서 유리한 모멘텀을 맞이하고 있고 실제 이 전국 주도권을 용산이나 이 이재명 대표에게 빼앗겼다라고 보는 측이 많았는데 이 김대남 녹취록 등장하고 나서 권력의 무게를 자신이 갖고 왔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동훈 대표님은 굉장히 지금 요즘에 기세가 등등하신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행보를 보더라도 표정이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표정이 좋은데 실제로. 홍준표 시장이 나오셨어요. 안 그래도 입장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화가 엄청 나셨더라고요. 내 평생에 개파로 정치해 본 일이 없고 개파에 속해 본 일도 없어요.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패거리로 정치하는 거는 저기 일본에서 정치를 잘못 배워가지고 흉내내서 잘못 배우는 풍토입니다. 예. 묘한 시기에 묘한 모임이 있으시요. 그죠? 예. 정치 초년생 밑에서 예. 뭘 배우겠다고? 응? 무리지어가지고 응? 밥이나 먹고 앉아서 하고. 응? 밥 먹을 수 있죠. 예.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게 편들고 아, 한동훈이한테 줄 준 거야. 아닙니다. 아니 과거 얼치기 밑에 가만히 있어 박씨. 그래서 그 밥 먹고 이런 거는 대선 경선 때나 지지하고 같이 한 장 깔아놓고 하면 뭐 되는 거지. 지금 뭐 대통령이 돈은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래서 뭐합니까? 바른정당 비슷하게 해가지고 대드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대통령을 뭐 협박하려 드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정신을 좀 차려라. 내분을 수습하라고 당대표 만들어놨더니 뭐 하는 겁니까? 과거에 대표하실 때 식사도 많이 하셨던 저 사람을 저 자꾸 야지 놓고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로 대표하실 때 식사 자리가 많았어요. 홍 저 마이크 대표님도 꺼버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밥을 안 먹은 건 아닌데 너무 그 밥 먹은 저 이정이 보는 것 같아요. 이정이.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오세요 저. 참. 깜짝이야. 홍준표 시장님. 저 패널 시켜줬던 여기 내부 분란만 일으켜주고 있어요. 내부 한동훈이하고 똑같아요. 제가요? 지금 홍준표 시장님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한동훈 좀생이야 저. 좀생이 정치. 아니 근데 맞는 말씀인 게 네. 바른정당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탈표도 그렇고 이번에 그 식사 모임을 가진 그 인물들의 면면을 봤을 때 아예 초장부터 친한계였던 분들 말고도 예. 친한계라고 분류가 되지 않았던 개파색이었거나 이런 분들도 또 포함해서 식사를 한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을 좀 돌려보면 박근혜 탄핵 정국 사이에서 소위 이제 바른정당으로 분류됐던 이제 이 보수 인사들은 이제 배신자 낙인을 찍히고 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갔기 때문에 적어도 이 20명 가지고는 이탈해서 네.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라는 어떤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를 불릴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국일보 보도에도 이런 걸 보면 친한계를 적어도 50명 이상으로 만들자란 얘기가 그래서 나왔다라는 일단 생각이 좀 들고요. 소수의 이탈표를 확인을 한 이후에 일단 이 만찬이 만들어졌다라는 아마 것도 내표 우리가 보고 이거 됐겠죠. 예, 저도 그런 그렇게 생각을 생각이 듭니다. 하고요. 그리고 예. 이게 어쨌든 모인 자리가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고 네. 또 재보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감 이후에 또 재보선 이후의 상황을 다 유념해서 전망하는 자리고 전략을 또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라고 또 보는데 여러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만약에 불리한 상황이 나왔을 때는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반대로 또 유리한 상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계산해서 앞으로의 전략을 짤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고요. 아무튼 뭐 또 최근에 또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도 만찬을 하셨지만 본인도 만찬한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맞불 성격의 자리도 만든 게 이건 아니었을까. 다른 얘기인데 안철수 의원이 그 자리에 갔었을까요? 안 갔겠?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안 갔죠? 안 가신 건가요? 예. 안 갑니까? 저는 일단 안 싫어서 안 가 사람입니다. 가죠. 예. 네. 안철수 하시고 예. 어쨌든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민생 현안이 아주 심각한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금투세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뜨거운 감자, 아이 뜨거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어딘지 아세요? 뜨거운 바다, 뜨거운 바다? 핫바. 열바다. 열바다. 아이고, 예, 또 재밌네요. 웃으시네. 예. 그래서 이런 금투세 문제도 네. 빨리 재검토하고 유예해서 이 여당이 정말 선도적으로 좀 뭔가 보여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좀 제 개그가 재미없어요. 아, 재밌었어요. 아닙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열받네. 열받어요. 입 모양이 좀 아니요, 열받아요. 튀어나오죠. 열받아요. 입 모양이 S자로 돼 있으면 뭔지 아십니까? 입모양 입 모양 S가 S. S로 돼 있으면 EBS. 재밌네요. KBS, EBS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뭐 그런 거죠. 네, 뭐 어쨌든 EBS. 뭐 빨리 민생 현안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또 네. 저기 안 의원님은 한이라고요? 이제, 아니 예. 안 네. 의원님은 예. 예민해서 예. 재표결 국면에서 또 이제 뚝심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셨다는 보여주셨잖아요. 평가들이 또 지배적이더라고요. 혹시 기권의 무효는 아니겠죠? 예. 정말 그런 의심하는 거 제가 네. 성남입니다. 아, 성남입니까? 제가 또 분당 가야 네. 돼서 예. 성남. 네, 예. 성남 분당. 예. 재밌네요. 잘 가세요. 갈게요. 예, 예. 안녕. 야. 네. 썰렁 개그 재밌다고 하는 크림소다님이 썰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아 근데 오늘은 시작부터 다니엘화로 우리가 문을 열었기 네. 때문에 근데 이 지금 매주 듣는 이 아재 개그지만 다니엘화에는 오늘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다니라 오늘 조국 대표의 대표님에게는 안 그 의원님이 웃음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고였습니다. 배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요즘에 텐션을 한껏 올라온 조국 대표님은 아직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참. 두 분 재밌습니다. 자,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마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민주당,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끝장 국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참 쉽지 않은 국감일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오늘 시작이고요. 뭐 키워드를 언론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네. 여당은 이재명 방탄 국감이라고 선언을 했고, 야당은 아까 이제 박지훈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끝장 국감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김건희 국감이 될 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상임위 맡고 있는 것 중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안 들어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법사위 행안이 다 마찬가지로 오늘 들어갔고 다 법사위 바로 시작이 돼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이제 동행 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상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3년 전과 상황이 좀 비슷하게 됐는데 그때도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도 김건희 여사를 또 거론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근데 불가피한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이 사실 지금 전국의 핵심이기 때문에 최고의 쟁점 아니겠습니까? 아니 안 그런 게 지금 없거든요. 다 김건희 여사랑 관계 있어요. 법사위, 행안위, 뭐 교육, 국토위, 교육이 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뭐 일부 조간을 보니까 뭐 정쟁 얘기를 하던데 네. 정쟁 소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도 뭐 일찍 있다고는 봅니다만 안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국회가 거니까요. 그런 행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감찰하고 보라고 지금 국정감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필리핀 가셨어요. 그러게 말이죠. 그 필리핀 대통령님 필리핀은 가기 전에 오세훈 시장께서 먼저 안녕하세요, 나오셨네요. 오세훈입니다. 예. 굉장히 지금 아니 왜 웃죠? 아니 그냥 좋았어요. 아니 며칠 전에 예. 아니 어제였죠. 네. 불꽃 축제 만주해주셨나요? 저는 좋았습니다. 네. 예. 좋았다고요. 예. 친오세훈계가 예, 되셨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약 100만 명 가량이 예. 서울시의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인파 가운데만 즐겨주는데요. 서울시 엄청 안전점검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처럼 시민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열심히 땀을 흘리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네. 지금 민생 현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부분을 주요하게 골고루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 싸울 때가 아니다. 그래서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하는 심정으로 정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저희 뉴스토마토도 항상 질문을
골고루 하는 네. 그 방송이니까. 제가 언제 또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또 골고루 하셨으니까. 곡하가세하고 침소봉대 하는 거는 제가 혀가 막 2m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태극기 뭐 2m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또 이제 중립적인 박지훈 앵커님을 정말. 그 대신해서 제가 질문 꼭 드려야 될 사안이 있는데. 네, 말씀하시죠. 아니 최근에 그 명태균 씨가 네. 아니 오세훈 시장이 자신을 만나서 뭐 4번인가 울었다라는 그 주장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좀 골고루 하기 위해서 진짜 4번 우신 거 맞아요? 눈물을 보였다는 그 주장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불성설이 좀 말이 되겠습니까? 네. 아니 그게 진짜 골고루 그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아니 하경식 국민들이 씨 얼굴을 보니까 제가 눈물이 4번 우는 게 나요. 4번째 나시려고 하나요? 네네네. 아니 근데 진짜 나는 그 울었다라는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설마 그랬겠나 싶기도 해요. 어쨌든 또 좀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예. 정말 네. 아유 돈 아껴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트롱맨이시니까 눈물은 또 안 보이셨길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검사 출신의 누구보다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사 출신이 많아가지고. 그걸 또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오늘은 또 디테일한 설명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분보다야 제가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다. 그래서 경험이 많다. 이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또 알겠다. 언제 또 이러십니까? 또 그렇게 코카가세 하시면은 또 그렇게 자, 아인수인 아빠님께서 이 슈퍼챗을 주셨어요. 오. 박형강, 박지훈, 박영식, 이상민 힘내십시오. 아니 갑자기 이게 근데 예, 예. 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박씨. 박형강, 박지훈, 박영식, 이상민까지. 예. 자, 힘내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힘이 납니다. 예, 힘이 예. 나네요. 예, 아무튼 제 국정감사는 네. 여야 중에 누가 좀 그 뭐랄까 스모킹건이 될 만한 거를 가져오느냐가 그게 저는 그렇겠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스모킹 거. 완전 결정적인 증거가 결정타. 필요한데 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뉴스토마토에서도 중점적으로 보도했던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과 관련된 내용이 실제 더 자세하게 드러나느냐. 또 다른 게 나오느냐. 예. 그렇죠. 이제 그 대목이 좀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아까 이제 잠깐 나왔었던 끌어내리겠다. 이제 요 발언을 두고 아마 대통령 탄핵에 대한 쟁점을 또 부각시킬 가능성이 여권에서는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뭐 어쨌든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서 이거는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딸인 네. 문다혜 씨 음주운전이 여권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많이 문제 삼고 싶어하는 지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그렇죠. 수사가 또 검찰이 벌이고 있는 수사와 또 다르게 별개의 사안으로 음주운전권도 함께 다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 핵심적인 이제 그 증거들이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근거들을 여야가 제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주운전을 해서 송영길 전 대표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예? 국정감사에서 검사들에게 정말 무소불위하게 권력을 줬던 그 사람들에게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정말 조폭과 다름이었던 정말 권력을 사유화해서 누구 기소하고 누구를 수사하고 이 중차된 순간에 물병을 던지고 싶은 순간에 그냥 그렇게 단치고 변희재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 변희재요? 미국 간 것 같은데. 갑자기 변희재. 변희재 얘기를 왜? 나는 한국- 뭐요? 나는 어디로 가고 희재야 어디 갔습니까? 나도 샌프란시스코 강변을 걷고 싶습니다. 마리나 해변 얼마나 좋습니까? 물병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내 그 심정 압니까? 모르죠. 내 고향 고흥의 심정.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모르죠. 요즘에 그 재보궐 선거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은데 또 그 내 고향 광주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그 영광이나 곡성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영광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말을 아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야권의 심정으로 정말 물병을 가지고 정말 정말 스파클의 심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뭐 이제 스파클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 오늘 근데 아니 그쪽 아이리스 팝니까 뭡니까? 죄송합니다. 스파클의 심정으로 그러면 삼다수의 심정으로 팡팡 터지게 오늘 안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누굽니까? 필리핀 가신 분이 안 나왔습니다. 대통령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대통령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왜 필리핀?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으시겠어요? 우리 좋으시겠어요? 필리핀은 우리 무역의 어떤 친구이자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갑니다. 어딜 가요? 어? 어딜 가요?
뭐 2차든지 뭐 3차. 아유 또 그 얘기 술 얘기 하십니까? 그래서 뭐 이게 아세안 정상회의를 예. 가가지고 우리는 함께 가야지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감 신경 안 쓰입니까?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신경은 쓰이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중요하죠, 대통령님. 엄청 중요하죠. 걔는 왜 안 나왔을까? 누가요? 아니 내가 그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한송에도 안 수속을 나오더라고요. 봤는데 걸리죠, 그것도 마음에. 걔가 안 나왔어. 그렇지. 아니, 마음에 걸릴 거야. 아마. 그쪽은 그분은 독대 요청을 벌써 13일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독대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난 그 단톡방이 좋아. 단톡방이 있는 게 좋지. 1대1 채팅방은 왜 이렇게 좋아해? 그거? 그러니까요. 아니 뭐 물론 그렇지만 또 한 번쯤은 만나주실 수 있는데 안 만나주시니까 아니 난 또. 부담스럽잖아. 그거. 같이 있는 게 좋잖아. 네. 그지? 나도 그 영식이하고 같이 예. 둘이 있으면 부담스러워. 그지? 아, 그래요? 아, 근데 이 셋이 있으면 좋잖아. 이렇게 분위기. 따뜻하고. 어? 따뜻합니다. 또 단둘이 있으면 부담스러워. 필리핀 잘 그런 다녀오세요. 거잖아. 필리핀 어? 잘 다녀오십시오. 그래 필리핀은 좋잖아. 예. 아니 근데 싱가포르. 왜 안 나왔어? 아니 대통령님은 복수를 좋아하시는데 김건희 여사님은 단수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복수는 뭐야? 그 뭐 복분자로 아니 이제 우리는 복수 그리고 이제 복분자. 따로 만나면 단수인데 여사님은 단수면 나야 좋지라는 그런 언급을 최근에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그 필리핀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싱가포르 그 어린이들 그 교민들하고 만나가지고 한잔 해가지고 또 술 얘기하시고. 꼭 봐야지 또. 예, 잘 다녀오시고요. 또 국정감사. 만찬에서 또 이 예. 이야기를 하면서 또 외교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뭐 맨날 술만 마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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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영식당 대통령님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식 이상민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자, 최근 김대남 전 행정관 시민단체를 통해서 특정 언론사 또 언론인을 고발 사주했다는 내용 담긴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언론 고발 사주부터 압수수색 이야기까지 봉지욱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에 책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요거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거 진짜 안 보여서. 요게 압수수색이에요. 제목이. 야, 저는 근데 좀 이게 우리가 예.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게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저는 사실은 변호사를 단어가? 하다 보니까 네. 맨날 압수수색을 보잖아요. 근데 이걸 책으로 또 압수수색을 한다니까. 제 뒷면이 더 재밌습니다. 뒷면 압수수색 영장이에요. 잘 안 보이실 텐데. 보면 압수수색 영장을 그대로. 이게 우리는 쳐서, 흔히 압수수색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장에는 검증 영장 이렇게 돼 네, 있더라고요. 압수수색 검증 영장까지 돼 있습니다. 판사가 검증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네. 자, 이거 책으로 지금 썼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왜 이걸 만들게 되신 겁니까? 일단 뭐 네. 뉴스타파의 저희 3명 기자 3명과 뭐 뉴스버스 등등 해서 지금 5개 언론사의 8명 전현직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난 1년간 수사를 받았고, 근데 문제는 이 수사가 안 끝났습니다. 지금. 네. 경향신문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인데 무슨 일이 있었나 저희만 알기는 아까워서 네.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책을 썼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알려드리고 싶은 일은 저희가 뭘 당했다라기보다도 네. 당신도 당할 수 있다 누구나. 설마 내가 나 관계 있을까? 아무 관계 나 죄를 진 게 없는데. 라고 해도 뭐 내가 회사나 나의 친구일 때문에 참고인이 됐어도 압수수색 당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남의 압수수색 기사는 많이 썼지만 내가 당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휴대전화 버려야 되나? 뭐 검사들은 휴대전화 버린다는데 뭐 이런 게 그 당시 있었- 압수수색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변호사 참여시켰습니까? 저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저희 이제 변호사라 보니까 근데 사실은 압수수색 당하는데 변호사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전화하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대다수 마다하죠. 일반 시민들은 뭐 없죠, 당연히 변호사 없죠. 없이 받아야 당연히 되는데 없죠. 변호사가 압수수색 현장 가도 그거 사실은 수임료 돈 받지 않습니까? 아유, 많이 받아야죠. 그렇죠. 또 오래 걸리잖아요. 또 압수수색이. 그렇죠. 하루 종일 걸리죠. 근데 이 책에 다 있으니까 이거 보고. 그러니까 이 책은 이 봉지욱 기자나 뉴스타파에서 경험했던 것도 있지만 뭔가 다른 일반인들, 민간인들이 압수수색 당했을 때 네.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담겨져 그렇죠. 있는 겁니까? 이제 내용 곳곳에도 있고 네. 마지막에 별책 부록으로 아. 제가 이건 그 부분 제가 썼는데 네. 압수수색 대응 아하. 실전 매뉴얼. 예. 그러니까 질답으로 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보시면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사실 변호사분들도 이게 압수수색 관련해서 검찰의 기술이나 이런 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깨알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응을 미리 좀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저도 좀 보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 지금 집필을 했는데 저는 좀 슬픈 게 책을 쓰시면서 압수수색 그 과정이나 그 경험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때 아이들, 네, 네, 아이 네, 얘기도 네. 제가 들었거든요. 기분이 조금 그게 또 묘했을 것 같아요. 다시 떠올리면서 쓰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 한상진 기자는 네. 완전히 발가 벗겨진 느낌이다. 아. 완전 이제 그 사람들 검찰 앞에서 그러니까요. 내가 옷을 벗고 발가 벗겨진 느낌이었다. 근데 그 말이 그러니까 수치심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분노가 일죠. 분노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되게 예. 열받거든요. 예. 우리 집을 막 마음대로서 뒤지잖아요. 근데 뭐 굉장히 꼼꼼하게 뒤져요. 예. 무슨 그릇 있는 찬장부터 뭐 신발장 싹 다 뒤지는데 굉장히 그 기분이 나쁘죠. 그걸 다시 이제 쓰면서 또 해고를 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책이 출판이 된 겁니까? 네. 아니 근데 정식 출판일이 언제입니까? 10월 10일 이후에 예. 서점에 이제 깔리는 건 한 10월 1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또 어디서 살 수 있는지도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알라딘에서 부펀딩을 했는데 그건 끝났고 예. 지금 만약에 10월 10일 전에 급하게 좀 보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딱 한 군데서만 팔거든요. 네. 뉴스타파 굿즈라고 치시면 아, 뉴스타파 그러니까 사이트에. 네이버에 무슨 스토어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뉴스타파. 저도 몰랐는데 저희 무슨 기념품 팔고 한 데가 있는데 예. 네이버에서 뉴스타파 굿즈라고 검색해 보시면 거기서 이제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죠. 네. 자, 정식 출간이 되는데 10월 10일부터는 서점에 배포가 되고요. 뉴스타파 굿즈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네. 저희는 어차피 이 책을 출간한 데가 저희 재단이라 네. 비영리 재단이라 아. 저희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하. 책값도 그 두께에 비해서 굉장히 좀 싸게 책정을 했어요. 네. 근데 정말로 이제 뭐 3명이서 썼기 때문에 약간 공익적 차원에서 네, 하시는 개인 거라는 인쇄도 거죠? 얼마 안 되는데 예. 제가 이제 자꾸 홍보 여기저기 나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죠. 재밌습니다. 저희 3명이 썼잖아요. 네. 제가 쓴 게 제일 재미없고 예. 나머지 2명이 쓴 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예, 예. 재미가 있고 아. 의미도 있다. 말씀은 네. 그렇게 하지만 제 봉지욱 기자님 필력을 알기 때문에 아주 뭐 볼만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법조인들이야 이건 너무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책 제목이 압수수색입니다. 충격적인 제목이에요. 압수수색. 다음에는 뭐 구속을 쓰시려나? 하여튼 압수수색인 만큼 좀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된 압수수색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때 사실은 경험 중에 뭐 불법적 요소라든지 이 책에 좀 소개해 줄 만한 그런 내용이 좀 있을까요? 이거 너무 많았죠. 아, 사실. 너무 많았어요. 근데 네. 저희가 느낀 것은 그래도 기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할 때 이 정도 했으면 네. 실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했으면 더 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휴대전화 가져가서 복사하잖아요. 네. 복사를 해서 포렌식이라는 걸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나중에 알았는데 이거 가져가면 안 되더라고요. 원래는 안 돼요. 네. 원래 안 집에서 돼요.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해야 거기서 해야 되는데 돼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모르니까 그냥 임의로 사인을 해줍니다. 가져가라고. 그렇죠. 빨리 끝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갖고 저도 그냥 가져가라고 집에서 자꾸 뭘 하려고 그래서
애들이 와야 되는데 집에 빨리 가시라고 했는데 결국엔 가져갔거든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예. 가져가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비밀번호 패턴을 풀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모르는 사람은 검사가 이거 좀 휴대전화 좀 풀어주세요. 네. 홈화면 잠금을 풀어주세요 하면 풀어주거든요. 네. 사실 안 풀어줘도 되죠. 네. 근데 만약에 변호사가 없거나 하면 네. 못 모르고 해서 풀어주는데 심지어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CCTV를 먼저 열람을 해서 이 사람 비밀번호 패턴 같은 걸 보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영장에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CCTV 안 나오는데 영장에 우리가 봤을 때는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네.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잘 보셔야 되고 심지어는 영장 제시를 저 같은 경우 영장 제시를 안 했어요. 처음에. 불법인데 그러면? 영장 제시를 안 하고 저희 집 현관문을 잡고 열고 못 닫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영장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데 예. 하물며 이제 기자 집에 와서도 이게 심지어 카메라 기자도 좀 이따 오는데 네. 이 상황에서도 이런 영장을 제시 안 했으니 정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영장을 제시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네. 아예 안 보여주고 가는 경우 사본을 줘야 되잖아요. 네. 사본을 주지 않고 복사본을 주지 불법이에요, 않고 다. 그냥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경찰이 더 압수수색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책 마지막에 매뉴얼 보시면 이런 경우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압수수색 당할 때 녹음하는 건데 예. 상대방은 이제 요즘 보면 다 바디캠 같은 걸 하면서 영상 녹화를 하는데 굉장히 어설퍼요. 네. 바디캠이 분량이 이게 몇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 2시간밖에 안 되니까 자기들이 다 촬영을 안 하기 때문에 촬영을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만약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휴대전화가 만약 공기계다 하면 그거는 그냥 금방 이렇게 꽂아보고 사용한 적이 없고 공기계면 그냥 그거는 뭐 어떻게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경우에 내가 충분히 녹음하거나 녹화해도 상관이 없다. 상관없어요. 네. 뭐 내가 당하면서 찍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사받을 때 예. 우리가 이제 이번에 최재형 목사님 건 보면 유도 신문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 녹음본이나 녹화본이 없었다면 사실 안 됐겠죠. 어렵겠죠. 검찰이나 경찰 조사 받으실 때 녹음하시란 거예요. 녹음해도 네. 상관없습니다. 녹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상관없다. 그건 자기들 마음이고요. 네, 네. 우리 마음이에요. 사실 녹음하는 제3자가 녹음하는 거는 불법이지만요. 대화하는 과정에서 녹음하는 거는 통비법상의 불법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명태균 씨 그 휴대전화 검찰이 가져갔다가 바로 돌려줬어요. 네. 그거 왜 그래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 그날 어디 나갔다가 깜짝 알았는데 9시간 만에 돌려줬다면서요. 그럼 그래서 저는 뭐- 집에서 혹시 와. 집에서 포렌식 담배에 물려서 예. 뭐 이걸 꽝통을 만들어 왔으니까 그냥 놔두고 갔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검찰청에 가져갔다가 가져갔다가 돌려준 당일에 거예요? 가지러 오라고 하는 경우는 예.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사상 최초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깡통폰이 맞는 거예요? 아닌가요? 깡통폰이겠죠. 아. 근데 깡통폰이라도 저는 그걸 보고 딱 드는 생각이 명태균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겠구나라는 걸 전 생각이 든 거예요. 명태균 씨한테 이걸 돌려줬다는 이유는 예. 갖고 있어야 명태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이 사람은 수사를 예상하고 증거인멸을 다 한다.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걸 아무리 지워도 언제 공장 초기화 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들어가는 거예요. 우려잖아요. 이 사람 증거인멸 많다라는 걸 예. 강조해야 되는데 이걸 돌려줬다는 것은 명태균한테 너 영장 청구 안 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그널이다. 저는 휴대전화 언제 받은 거예요? 저는 100일 100일 걸렸어요? 석 달 뒤에. 그리고 저희 김용진 너무하네. 대표는 작년 12월에 압수해 갔는데 예. 지금까지 안 줍니다. 아직까지 네. 안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영장에 보면 12일 이내에 돌려주도록 하게 돼 있는데 네. 10일 이내에 돌려주신 분은 받은 사람 거의 없죠. 그때까지 특히나 이제 뭐 중대범죄 못하니까. 사건이나 예. 뭐 이런 데서는 없는데 한 가지 방법은 있던데요. 저 신학림 전 위원장 네. 같은 경우는 뭐 소송을 냈더라고요. 네, 청구할 예. 수 있습니다. 예, 반환 청구. 그래서 뭐, 이기면 이기죠. 근데 통상은. 청구를 하니까 아무도 그런 걸 평소에 안 하잖아요. 네. 하니까 그냥 줬어요. 결론이 나오기 전에. 예. 원래 가면 법적으로 휴대전화를 몇 달씩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수사가 그만 진행될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런 내용도 이 압수수색이라는 책에 있으니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명태균 얘기도 좀 했는데 그 뉴스토마토 저희가 보도하고 명태균 게이트 우리 봉지욱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 초반에 이준석 그 의원하고 좀 들었어요. 이준석 의원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그거 아세요? 들으셨군요. 이거 예. 보니까 이 사건 최초 제보자격인 사람이 이준석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박형관 기자에게 이제 관련 얘기를 처음 뭐 본인 주장이에요. 네. 이준석 의원 본인 주장인데 근데 어찌됐든 본인이 이걸로 많이 꼬여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한 가지
사실은 이 보도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뉴스토마토가 이걸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텔레그램 메시지 문제 예. 확보가 안 된 예. 문제 있고 텔레그램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녹음 파일이잖아요. 그렇죠. 명태균과 김건희가 통화한 녹음 파일. 그게 지금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존재한다고 추정하잖아요. 근데 그거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이준석 의원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2022년 보궐선거 때 창원에 어떻게 꽂혔느냐. 그때 당시에 이제 명태균이 김건희랑 직접 소통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때 2022년 6월에 창원에 그 김영선이 후보가 될 보궐선거 후보가 될 때 명태균이 수시로 그 윤석열이나 김건희랑 통화했는데 그 녹음 파일에 대해서 명태균이 주위 사람들한테 들려준 사실이 있다는 거고 네. 그 선거 그분 그 강모 씨, 그 회계 사무장 네, 그분도 지금 들었다는 이제 이 거잖아요. 씨라고 하는 근데 강모 그분 씨. 혼자 지금 예.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한 명 더 생긴 거죠. 아, 그러면 크네요. 이준석 의원이 어. 예, 수차례 들었다고 아하.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시겠지만 코바나 컨텐츠에서 윤석열 부부를 만날 때 네. 명태균이 이제 세 번째 만날 때 명태균이 만난 자리였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이제 몇 번 만났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명태균이 그 자리를 주선했다는 점 네. 그리고 명태균이 수시로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도 통화를 했고 명태균이 자신의 뭐랄까요 그런 것들을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김건희와 통화했던 녹음 파일을 들려줬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올해 총선 녹음 파일이 아니죠. 올해는 실패한 쿠데타로 치면 실패한 예. 쿠데타인데 2022년 재보궐선거 때 네. 녹음이라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뭐 예. 어찌됐든 명태균이 자기 포렌식 4대 전화 4대를 포렌식해서 돈 많이 들었다고 뭐 주진우 기자한테 그랬다는데 네. 그분 스타일상 저는 누구한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놨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속이 됐을 때 1번, 2번, 3번 1번 파일은 뭐 어디로 줘 2번 파일은 뭐 어디로 줘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뉴스토마토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명태균 2022년 김건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라고 녹음 생각합니다. 파일. 네. 그게 국감에서 혹시나 공개될 수도 있을까요? 이번에 국감 하면서. 문제는 본인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누군가 들었다고 해도 제3자 녹음인데 제3자 녹음 불법이에요, 네, 그게. 그거는 있다 해도 근데 네.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수차례 이준석 의원이 들었다고 하니까 네. 자기가 당대표 시절에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저 명태균 씨 스타일로 봤을 때 네, 구속 안 시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명태균 게이트가 한 가지 큰 축이라면 또 다른 큰 축은 지금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입니다. 자, 먼저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록 듣고 다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 니네 그 백은종이 하고 있지. 예. 그 서울에서 니네 고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예, 시민단체 국힘에서 한 거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 개 있어. 그렇죠. 예, 알고 있어요. 예.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아, 형님이? 그래요?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보도? 그러니까 저 보도를 뉴스타파에서 했는데. 저희가 네. 처음 한 이유는 이제 뭐 이명수 기자는 제가 좀 잘 알고 네. 친한 사이라서 이런 뭐 김대남 씨랑 계속 통화한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네. 뭐 무슨 통화했냐 그 얘기를 쭉 들어봤을 때 그 이 부분 언론사에 대한 고발 사주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뉴스타파가 작년에 유일임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사건 예. 최초 보도했고 지금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냥 그 유일임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에요. 혼자 절대 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저는 분명히 이거는 배우의 그때 당시 방통위, 방심위, 뭐 검찰, 국민의힘, 문체부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여러 기관을 한 번에 통제할 수 있는 곳은 용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건 용산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마침 이제 이명수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침 시민소통 비서관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자기가 다 했다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명수 기자는 이렇게 분량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딱 그 녹취록을 보니까 세민연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아, 세민연. 새로운 민심 세민연인데 예. 여기 되게 재밌는 곳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제 계속 보도를 할 텐데 네. 단순한 시민단체가 아니고요. 시민단체에 탈을 쓴 윤석열의 이제 지지단체인데 아하. 여기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했고 여기에 인물들이 유일임 청부민원에 들어간 어허. 청부민원 리스트의 인물들과 겹쳐요. 거기랑요. 네. 예. 그럼 합리적으로 당연히 예. 유일임 이 청부민원도 대통령실이 개입한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잖아요. 이거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세민연이라는 곳이 뭘 했나 보니까 실제로 바이든 날려면 MBC 보도를 했습니다. 아하하. 그러니까 지금 김대남의 말이 짧지만 네. 내가 한 거야라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하진 못하니까 네.
시민단체를 움직였다는 건데 세민연이란 보수 우파 플랫폼을 본인이 거론하는데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네. 진짜 MBC를 고발했더라. 아. 그렇다면 이 말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있는 거잖아요. 거죠. 네. 그럼 중간에 세민연이라는 단체가 있는 거고 세민연이 이렇게 언론기관 고발도 고발이지만 지금 유일인 방통위원장 민원사주 이것도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죠. 세민연이라는 곳이 있고 그 유일임이 있었던 예. 미디어연대라는 곳이 있고 네. 또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언론연이라는 곳이죠. 예, 예. 윤석열 정권 이후에 이상한 단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외향적으로 시민단체에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윤석열의 지지 단체들인데 순수한 목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예. 것이고 세민연이라는 곳은 우리가 사무실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실체가 없는데 예. 지난해 3월에 기부금 단체가 됐어요. 아. 공익법인 기부금 단체 되게 어렵거든요. 예. 작년 3월에 갔는데 직원도 없고 지금 가봐도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기부금 단체가 됐다. 어떻게 받았을까? 아하. 네. 이런 것도 취재 좀 더 하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요 축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예, 예. 근데 그건 큰 축이고 이제 그보다 좀 작은 축에서는 김대남 씨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갔을까? 네.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그쵸. 연봉 3억짜리 3억짜리 지원서도 내지 않고 예, 예. 어떻게 갔을까 궁금하잖아요. 예. 내일이나 모레쯤 뉴스타파에서 누가 그 사람 거기다 꽂아줬는지 본인의 육성으로 나갈 거예요. 단독으로 네. 나갑니까? 본인의 육성으로 나갈 거예요. 충격적입니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야, 저는 상상은 지금은 가는데. 사실은 이제 뭐 예.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 그러면 예. 사람들이 놀라지 않잖아요. 예. 예. 그런 그렇지. 아, 그럴 거야. 그럴 거야. 예. 김건희 여사가 아닌 건도 그냥 김건희일 거야. 이렇게 예. 생각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김건희가 움직인 게 아니라 김건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또 있죠. 네. 그게 좀 재밌어요. 김대남 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가게 된 계기, 그 증거 영상 녹음 자료가 또 공개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김건희란 사람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가진 않아요. 네. 김건희를 또 움직이는 김건희의 비선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참 뭐 궁금합니다. 우리 뉴스토마토에서도 이렇게 보도 계속하고 있지만 뉴스타파에서도 김대남 행정관 관련된 얘기해서 그것도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명태균 김대남이죠. 두 네, 사람 같죠? 두 사람. 예. 네. 혹시나 뭐 우리 봉 기자님께서 좀 알고 계시거나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국정감사 관련해서. 네, 뭐 국정감사라든지 그 두 개 양대축 녹취록 관련해서 제가 2번 나갑니다. 아. 과방위에 참고인 한 번 나가고 좋습니다. 법사위 한 번 나갔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제가 봤어요. 과방위를 제가 다 박상용 봤는데 검사 예. 탄핵 청문회 예. 12시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네. 그 증인으로 나오셔서 참고인이었나요? 증인으로 참고인. 나오셔가지고 답변하고 얘기하는 걸 제가 다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날도 사실은 맹탕 청문회가 될 뻔했는데 쌍방울 측에서 갑자기 오후에 임원 한 명을 오후에 보내잖아요. 비서실장 오전에 나왔죠? 불출석 예. 사유서 내고 안 나왔던 사람이 예. 갑자기 나와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그날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희에 대한 그 쌍방울 임원, 저희와 인터뷰했던 전직 임원을 거론을 하면서 네.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에 와서 답안지를 들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쌍방울 회장 김성태한테 받은 답안지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2019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검찰에서 어떻게 얘기했고 법정에 가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전 다 봤잖아요. 수사 기록을. 네. 거짓말을 해도 너무하니까 제가 이제 죄송하니까. 위증 의혹이 있다라고 예, 예. 말씀드린 거죠. 근데 저한테 봉주욱 기자님 뭘 잘 모르신다고. 상황을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보면서 그 청문회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 국감에서도 반대편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힘드시더라도 나와서 꼭 다 지적을 좀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정말 아쉬웠던 게 예. 법사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거예요. 예, 막 예. 정청래 위원장이랑 예, 막 맞습니다. 싸우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게 여기 앉아서 저한테 좀 뭐 가짜뉴스, 뉴스타파 가짜뉴스 좀 물어보시면 좋았을 텐데 예. 질문을 안 하니까 네. 약간 그날은 좀 지루했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좀 의미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그 사건에 참고인으로 간 이유는 하나죠. 근데 대북송금 사건에서 기사를 많이 썼잖아요. 네. 그날 청문회 끝나고 또 새로운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들었냐면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뭐 누가 왔네, 필리핀에 왔네 하는 이것보다도 우리가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면 네.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800만
이재명 때문에 보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좀 핵심이잖아요. 저기. 근데 이제 언제 줬냐면 800만 달러를 줬다는 게 6차례에 거쳐서 할부로 줘요. 할부로 일종의.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이 있는 거예요. 2019년 2월에 한 번 주고 12월에 한 번 줍니다. 이거는 왜 움직일 수 없냐면 김성태 회장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기로 해서 외화 밀반출한 거잖아요. 2월에 주고 12월에 주고 근데 그 중간에 거 줬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환칙이거나 영수증이 없거나 막 이래요. 보비반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날 든 생각이 이거예요. 왜 800만 달러가 하필? 500만 달러도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팜 경기도가 해줘야 될 스마트팜 대신 내줬다는 거. 경기도를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내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300만 달러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제가 검사라면 앞에 500만 달러만 그냥 해서 기소를 하면 될 건데 스마트팜을 대신 내주고 그렇다면 경기도가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하면 근데 왜 뒤에 거예요. 더 추가한 겁니까? 저도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월 달에 주고 12월 달에 줬는데 앞에 거 500만 달러만 처리해버리면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이재명의 방북 목적이라고 해버리면 12월에 준 돈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걸 어거지로 늘어가지고 금액이 800만 달러 되고 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 수사할 때 금액이 650만 달러 언론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금액이 계속 바뀌고 돈을 준 시점 장소 바뀌고 실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나간지 안 나간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건 딱 2번뿐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 스마트팜을 대신 이화영이 내줬다는데 경기도가 얻은 게 없잖아요. 그 결국 국정감사라든지 지금 뭐 조사 과정에서는 우리가 일반인 알 수 없지만 이런 청문회 과정, 뭐 다른 박상현 검사 청문회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좀 알려지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대장동에 비해서 이게 조금 덜 주목되는 사건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장동의 수사 기록도 보고 대북송금 사건 수사 기록도 봤는데 이 대북송금 수사 기록은 검사가 노력은 많이 했어요. 이걸 좀 창작에 대한 노력을 아구를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아구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니 그렇잖아요. 500만 원 스마트폰 왜 이렇게 했지? 2개로 했지? 나 같으면 다 이재명 방북 비용이라고 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방북 비용은 줬는데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실행이 안 된 사건을 가지고 방북 목적이라고 하다 보니까 꼬이는 거죠. 그냥. 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들이 계속 전개가 된다. 자, 뭐 이번 국정감사 오늘부터 이제 합니다. 법사위, 뭐 국토위 등등 하게 되면 뭐 가장 계속 얘기를 하지만 김대남하고 이 명태균 뭔가 새로운 건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의 자발적인 폭로는 아니잖아요. 새로운 것이라면 아마 자발적인 폭로하는 누군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본인의 의지는 아닌 상태로 가지만 이 사람들도 지금 명태균 씨 하는 말이나 이런 거 보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용산에서 나 보호 안 해주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다 터뜨리겠다. 본인이 뭔가 다 확인해주고 알려준 다음에 인터뷰할 때는 그거 사실 아니에요라고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 김대남 씨도 사실 녹취록에 보면 폭로하겠다 그래요. 민주당 가서. 민주당에서 그럼 나 영등포 구청장이라도 하나 주겠지. 뭐 이러면서 이 분들은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는 분들인데 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 말고 경계선을 넘은 분들도 저는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뭐 이번 국정감사를 뭐 여당은 계속 이재명 게이트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대표 그리고 야당은 지금 말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다 공천 개입 관련하고 제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제 사건도 그렇고 제가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의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면 되고 근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열받는 건 딱 하나죠.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디올백은 뭐 무혐의 처리해버리고 또 그럴 것 같으니까 도이치모터스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재명에 대해서 뭐 사법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국민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똑같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기소해서 재판을 받아보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법 정의가 무너졌구나 라고 생각해볼 수 거의 그렇게 거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곧 출간된 압수수색 이 책 아마 사법 정의 관련된 책이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 나한테도 어떤 일이 날 줄 모르니까 필독서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50만 달성 공개 방송 진행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공개방송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총 9분께 30만 원 상당의 공연 티켓을 드리고 있습니다. 10월 12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체조 경기장 열리는 오페라 투란도토 공연이고요. 공개 방송 신청 안 하신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는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 신청에 가입하시면 신문, PDF 무료 구독과 함께 통통 쌀도 상품 드리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들어봅니다. 김진애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드디어 국감입니다. 21대 국감. 두구두구두구. 자, 국감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네. 국감에 이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특검법이 지금 결국은 재표결 끝에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4표 정도 최대 네. 이탈했던 것 같아요. 네. 여권 지도부가 좀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와중에 한동훈 대표는 또 뭐 만찬도 만찬. 친구들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던 상황인데 20명에서 50명으로. 네. 자, 일단은 이 특검법 민주당이 앞으로 또 어떻게 할지 봐야 되겠지만 다음은 어떻게들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다음에는 저도 뭐 거의 확실하게 네. 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번 국감이 김건희 국감이라고 불릴 만큼 네. 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추가 증언들이 나올 테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여론도 훨씬 더 나빠질 테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로서도 이번에는 이제 한 번은 그렇게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최종 결단의 시점이 한 번밖에 더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그럴 거고요. 그리고 저는요, 이상하게 이거는 전혀 그러니까 제 뇌피셜입니다. 네. 이번에 4표라고 그러지만 저는 혹시나 예. 4표가 아니고 7표 아니었을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개혁신당 개혁신... 쪽에서 혹시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이준석 대표나 말하자면 김건희 쪽에 뭔가 좀 이렇게 뭐 하여튼 조금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간은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 가지가 좀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당에서 네. 좀 고민을 할 부분 같은데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되면서 또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말하는 트리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녹음 자료 아니면 증언들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일단 이번 국감은
김건희 여사 국감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뭐 거기다까지 여사를 붙이십니까? 예, 김건희 국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21대 제가 국회의원 같이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첫 국감이 윤석열 국감이었어요. 사실은. 그랬군요. 그때가 예. 그래서 검찰총장 막 조국 사태 있고 난 다음이 그래서 윤석열 국감이라서 제가 법사위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저도 뭐 정말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법사위뿐만이 아닐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공천 개입에 관련된 거, 당무 개입에 관련된 거, 또 용산 이전에 관련된 관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감사원권 운영에 관련이고요. 그 다음에 국토위에서는 또 그 양평 고속도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계속해서 나올 테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된 지금 의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과정이 오늘 첫날 뭐가 터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아시다시피 10월 10일이 저기 끝나는 날 아닙니까? 경소쇼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6일 날이 이제 보궐선거 저기가 있는 날이니까 그 사이에 고무렵에 엄청난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국감에서 기대하는 우리 후배 국회의원 또 아니면 기대되는 뭐 증인 증언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이상하게 요새는 모두 유튜버들이 나서가지고 난리를 져가지고 그다음에 유튜브 저널리스트들이 뭐 앞에 나온 봉지욱 기자, 뭐 장인수 기자, 이명수 기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요새는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조금 좀 활동이 좀 덜 보이는 것 같았는데 제가 듣기에도 몇 의원들은 벌써 상당한 공조 체제를 이룬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봉지욱 기자나 이런 기자들하고 같이 공조를 좀 해서 그렇게 해서 문답을 하겠다는 거죠. 문답하고 그다음에 증인들하고 그러니까 증인이 뭐 아시다시피 지금 명태균뿐만이 아니라 거기 알파벳 이씨 강혜경이라고 이제 강혜경이라고 어저께 아예 본인이 얼굴까지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뭐 여론조사에 관련된 이른바 기부행위에 관련된 문제까지도 또 문제 제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뭐 스픽스라는 거기서 얘기가 좀 됐던 부분 같은데 여론조사 했고 3억 이상을 했는데 돈을 받지도 않았고 MBC도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번 대선 과정에서 영수증 다 찾아보니까 회계자를 찾아보니까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이거는 자체가 기부행위에 대해서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강혜경 씨 나와서 제보하는 거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의 내역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다른 이제 앞으로 검찰에도 들어갈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그 질문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조금 약간 불길한 예감은 하나 갖고 있어요. 불길한 것도 있나요? 어떤 거죠? 불길한 예감이라기보다는 조금 슬픈 예감이기도 한데 혹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어저께부터 외유 중이잖아요. 이번 금요일 날. 갔습니다, 지금. 근데 이번 주일 내에 혹시나 도이치모터스 부분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혹시 왜냐하면 이번에 꼭 가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가야 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사실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안 가고 약간 자숙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더 좋을 수 있는데 꾸역꾸역 간 걸 보면 그런 걸 보면은 아시다시피 패턴상 그렇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나갔을 때 나가면 국민권익위원회 결정해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불길한 예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기름을 끼얹는 정도가 아닐 거거든요. 그렇게 국민들이 폭탄이 터질 거거든요. 만약에 노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이 떨어진다면 검찰을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글쎄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국감하고 더해가지고 이거는 뭐 2중 폭탄 정도가 아니라 3중 4중이 되는 거죠.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뭐냐면 이게요. 지금 뭐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도 다 두렵겠습니다마는 사실 국민들도 다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그냥 덮어둘 수는 없고 이게 더군다나 그대로 더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같이 이거 이렇게 놔두고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궁금한 게 이제 계속 그 얘기는 계속 합니다. 여기 시청자분도 많이 쓰시는 내용 중에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에 들린 녹취록이나 그 글이 써져 있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이런 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번 국감에서?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10월 10일 이후면 가능하다. 저는 그동안 뭐 여기 뉴스토마토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데서도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전체적인 게 빌드업 과정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그 최종적인 거는 사실은 마지막에 클라이맥스를 위해서 남겨둡니다. 그게 이번에 국감이라고 봤고요. 예. 국감 나온다 그리고 이제 그게 두 가지잖아요. 네.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는 것도 있지만 효과를 점증시키는 것도 있지만 더군다나 그게 실제로 이제 면책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네. 저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는 사실은 가장 기대하는 게 개혁신당 뭐 이준석 의원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서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나올지 조국혁신당 의원을 통해서 나올지 아니면 또 혹시나 뭐 에러를 국민의힘에서 에러로 나올지 아니 왜냐하면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실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부의 적이라는 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공천 개입이나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제 김대남 씨 쪽에서 나오는 얘기 이른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에 관련된 얘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그거는 육성은 아니라 하더라도 텔레그램은 거기에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큰 축이 하나가 김대남입니다. 지금 명태균 얘기를 하면 김대남 녹취록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그 부분입니다. 지금 후폭풍이 여권 내에서 좀 자중질환 비슷한 모양새로 가고 있거든요. 특히 총선 백서팀이 이거 유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계속 일고 있고 또 총선 백서 공개하지 않는 점도 비난을 받고 있고 한동훈 대표나 등등은 상당히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저 같아도 화가 나겠던데. 그리고 저는 그거 보자마자 그때 원희룡이 이거였구나. 원희룡 후보가 딱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때 원희룡 의원이 그때 비난했던 게 뭐냐면은 총선 여론조사라는 거 핑계하에 대선 후보로서의 한동훈을 띄우는 여론조사 작업이 진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공금 횡령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어디서 나왔겠느냐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의심이 갈 법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로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서는 정말 한동훈 후보를 찍어서 내려는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빌드업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혹시 이거 계기로 한동훈 대표가 뭔가 다른 모습, 어떤 친윤 쪽에 완전히 막 공격하는 모습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말이죠. 갑자기 정적이 정적이 흘러서 정적의 침묵은 이거는 이럴 거예요. 그냥 친윤 쪽을 슬쩍 건드리고 운운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맛배기 같은 걸 거고요. 이게 핵심은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의 익십 문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예상하기를 그 전후에 공천에 관련된 무언가가 오고 갔을 것이다. 근데 여태까지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쭉 침묵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이 되면 그야말로 코너에 코너로 몰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게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가장 많이 알고 있겠죠. 당대표였으니까. 당연하죠. 그 정도 문자 익십만 있었다면 추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길래 더 이상 읽지 않았겠습니까? 이래서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건 추측이 가능하고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뭐 적나라하게 드러내거나 그러지는 않겠으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거에 관련된 거는 또 증언이 주변에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당시의 공간위라든가 또 당시 최고위라든가 뭐 이런 데서 증언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폭탄이 터질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번에
이렇게 만찬하고 이런 것도 이런 거 빌드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럼요. 지금 모든 건 지금 한동훈 후보에 살아남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모든 게 다 저는 다 아니 지금은 어느 정도 뭐냐면 제가 아무리 추악하고 시궁창 같고 뭐 이런 얘기하지만 지금 한편에서는 무슨 음모설까지 나오느냐 하면은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번에 부산의 금정에 진다. 강화에서는 뭐 안상수가 역할을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만약 저 국힘이 4개를 다 진다. 뭐 그러면은 이제 공격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럴 때 반격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반격할 수 있는 거는 이른바 공격 사주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거하고 플러스 공천의 과정 중에서 이런 개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뭐 예전에 있던 문제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이상하게 보이겠으나 이거는 지금 당연히 한동훈 대표로서 국힘의 대표로서도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국힘의 개혁이나 혁신을 위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보여줄까요? 어디까지 떨어질까나? 저는 정말 그게 본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주 힘들면 많이 갈 거고 힘들지 않으면 조금 나올 거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 이준석 대표도 지금 같은 입장이 지금 아닌가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데 네. 결국 이 김대남 녹취록에서 나온 건데 곧 김대남을 그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보낸 그 누가 보냈는지 그거를 또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하겠다. 또 충격적인 인물이다라고 방금 전에 봉지욱 기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충격적인 인물 같지 않은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알만한 인물일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김대남 이 사람이 지금 사퇴를 좀 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 김대남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렇지 않겠어요. 김대만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출세를 위해서는 자신이 무릎을 꿇을 수도 있지만은 또 배신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자기 여기서 배신하면 구청장 나가겠다. 민주당에 가서 뭐 구청장 나가겠다 이런 소리도 하고 그리고 여차직하면은 그것보다 더 깔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사실 이거를 말하자면은 국힘에 혹은 지금 윤석열 정권에 더 이상의 충성을 바쳐서 자기가 바랄 게 있다면 모를까? 지금 바랄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3년이라고 하는 거, 연봉 3억에 온갖 베네핏을 받고 있는 거를 그렇게 쉽게 할까? 그건 좀 의심스럽긴 하네요. 안 될 가능성도 있다. 하여튼 공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표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네. 자,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환송식에 뭐 금정구청장 그 선거 때문에 대통령 부부 보지 못했다라고 불참했다고 본인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정말 못 보겠어요. 정말. 근데 저는 이거 못 보겠어요라는 거가 뭐냐면 저는요. 이거가 뭐 지금 다 윤한 갈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윤한 갈등이라기보다는 김한 갈등이라고 봅니다. 김한 갈등이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나 못 보겠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공항에서 보여준 그 하여튼 눈총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국군의 날에 보여줬던 눈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아니 여기 안 와도 되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종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밖에는 그러니까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김건희의 대리인으로서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간에 도대체 대표를 부르지 않고 만찬을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넥타이 드레스 코드도 안 가르쳐 주고 혼자 넥타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게끔 하는 거. 그리고 얼마나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령 저 같으면은 저는 뻔뻔하게 나갔을 거예요. 당연히 나갔을 건데 왜냐면 그거는 대표로서 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거든요. 본인도 지지받고 63% 받고 됐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또 뭐 하여튼간에 한동훈 대표도 비위가 약한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저게 왔을지는 뭐 저는 근데 그게 김건희 여사를 의식한 게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만찬 이런 거 할 때도 좀
치고 나가야 된다, 한동훈 대표가. 그리고 이런 한송식도 이럴 때일수록 더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으면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죠. 예. 그다음에 저기 하는 것도 지금 그러니까 너무 소심하게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중하게 인의 예지를 갖춰가지고 하는 건 하되 네. 그렇지만 분명히 대범하게 저거는 아무래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는 아무리 같은 여건이라고 그러지만 얘기하는 것들은 필요하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데드라인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얼마 국감 내에 네. 뭐 16일 날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어떤 행보 앞으로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지방선거 뭐 재보궐선거 얘기 좀 하면 부산 금정구청장은 지금 야권에서 단일화 성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아니 여권이 뭐 좀 긴장할 하여튼 수도 오늘까지 있겠네요. 예. 오늘까지 단일화가 돼서 다행이고요.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투표용지에 한 사람 이름만 저기 하는 거니까 네. 다행인데 사실 이제 부산 금정에서조차 민주당이 이기고 나면은 한동훈 후보의 입지가 굉장히 흔들릴 거기 때문에 뭐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다고 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뭐 총력을 다해야죠. 이게 단일화 됨으로써 여당 입장에서 조금 긴장을 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긴장하겠죠. 당연히 긴장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글쎄요 재보궐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워낙 낮을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리고 저는 뭐 네. 하여튼간에 저는 처음부터 그랬지만 이게 이번 재보궐 선거에 자치단체장, 기초단위는 다 이거 태풍이 아닙니다. 찻잔 속의 태풍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도 그래서 된다. 제가 생각하는 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난 강서구청장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달라요. 후에 선거가 총선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걸었잖아요. 대통령이 김태우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사명까지 해가지고 판이 커진 걸었잖아요. 거잖아요, 그죠? 글쎄요. 근데 이번 거는 4개 지방자치단체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세게 하나요? 다들이 아니고 조국 혁신당이 그렇습니까? 잘못 걸었죠. 뭐냐면 승부수를 걸 때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조국 혁신당이 너무 지나치게 걸은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이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도 뭐 이건 뭐 저는 영광 곡성에 그쪽에도 아마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나 조국 혁신당은 이번에 칼을 빼든 거 치고는 아마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정치적으로 얻는 이득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유시민 이사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국 혁신당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가도 안 되는데 괜히 헛물 키다가 아니 왜냐하면 그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큰 판이면 달라요. 큰 판에서는 뭐를 걸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별로 국민들의 마음을 물론 지역 주민들은 많이 합니다만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나마 금정구청장은 빨리 단일화된 거 이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또 강화군수도 혹시나 이 야권 쪽에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거기서는 안상수 전 10% 이상 받는 것 같은데. 전 인천시장이 상당히 역할을 좀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이분은 몇 번 이쪽에 도전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꽤 잘 나옵니다. 30% 중반대로 나와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기를 하고요. 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좀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해보든지. 아니 이제는 너무 지루하지 않아요? 아니 왜냐하면요 이거 보세요. 따끈따끈한 김건희 관련 거기다가 정말 선정적이고 루머에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15년짜리 든 거 가지고 얘기하고 하나는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정적 제거용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근데 열심히 할 겁니다. 국힘은 원래 그런 거 가지고 열심히 하기로 유명한 데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으나 그게 별로 저기 이번에 국감이 뭐 이재명 국감이 되거나 그러는 건 전혀 없을 거예요. 11월 15일, 25일 날 지금 공직선거법 또 위증교사죄 그거 선고가 있잖아요. 그게 또 전국을 또 요동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이거는 있죠. 저는 하나는 분명히 무죄가 나올 거고 하나는
유죄가 일부 유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전체 국면에 흔들리게 하는 건 없고 오히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일종의 국민 여론 재판을 위해서 증거를 많이 지금 오픈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지금 검찰 독재 그리고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도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뭐냐면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있던 룰라 대통령에 대한 사법 재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정 안 되니까 정적을 제거해서 못 나오게 하겠다. 대선에. 제거를 한 거잖아요. 네. 실형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거기다가 무슨 예전처럼 무슨 뭐 대장동에 관련되거나 백현동에 관련된 엄청난 게 뭐 자기 돈을 먹은 게 있다 그러면 모를까. 그거는 지금 다 아무것도 없어졌잖아. 이건 조국하고 똑같거든요. 조국 처음 시작할 때 사모펀드 가지고 난리치고 나서 마지막에 포장장 몇 개 가지고 저기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거는 불이하다라고 하는 저는 시민들의 그 여론이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향한 따끔한 일침 김진애 의원님한테 들어봤습니다. 오늘 국감 국감 두구두구두구두구까지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품격 뉴스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